매우 빠른 것을 쾌속이라 합니다. 빠를 쾌자에 빠를 속자로 구성된 쾌속은 두 글자 모두 빠르다란 뜻입니다. 똑같은 빠른 것인데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제387강입니다. 셋단자는 현재 그 모습의 한자를 중요시합니다. 셋단자는 우리의 상식어로 한자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빠르다라는 한자들 중에 빠를 속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빠를 속자는 빠르다 또는 빨리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빠를 속자는 묶을 속자에 갈착자로 구성되었지요. 이 중에 묶을 속자는 묶다라는 의미가 있고 속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착자는 가다라는 것으로 진행을 표현하고 있지요. 이런 두 붓으로 결합된 빠를 속자는 속박하며 가는 걸음이 빠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제로 일을 시키면 진행이 빠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자유로운 상태에서 일을 하게 하는 것보다 속박하며 구속하며 일을 하게 하면 좀 더 빠르고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특히 운동선수들에게 기합을 주고 구타를 하면서 강제적으로 운동을 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결과는 빨리 나올 수가 있지만 지속적이질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그 일을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 침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못하게 하는데 그래도 가끔씩 속박하며 빨리 하려는 그런 감독이나 코치를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빠른 속자는 속박을 의미하는 묶을 속자와 간다라는 의미로서 진행을 표현하고 있는 갈착자가 결합해서 속박하며 가는 걸음이 빠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속전속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전속결은 싸움을 오래 끌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재빨리 싸워 전국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국이라는 것은 전쟁의 국면을 말하는 것이죠. 또 속행이라든가 속도라는 말에서도 빠를 속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빠를 속자는 셋단자 제126강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할급자입니다. 급할급자는 급하다는 뜻이고 빠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급할급자는 칼도변에 돼지머리 개자와 마음심자로 구성되었죠. 이 중에 칼도자는 칼을 의미하고 무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머리 개자는 돼지머리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짐승의 머리를 의미합니다. 짐승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심자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급자는 돼지머리에 칼이 들려있으면 주인의 마음이 급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이 돌격할 때 생기는 마음이 급해지는 것이죠. 이때 마음은 돼지의 마음이 아니고 주인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한자는 사람의 입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급하게 달려들고 있는 그 돼지를 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급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림처럼 저렇게 큰 멧돼지가 정신없이 달려들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정신없이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빨리 도망가도 멧돼지 그런보다 더 빠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엄청 급합니다. 벌써 심리 백리밖에 나가 있는 것이죠. 급할급자는 칼로서 무기를 의미하고 있는 칼도변과 돼지머리 개자와 마음심자가 결합해서 돼지머리에 칼이 들려있으면 주인의 마음이 급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급한 것이 바로 빠른 것이죠. 그래서 급할급자는 빠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불효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불효불급은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다라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또 초미지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썹에 불이 탄 것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긴급이라는 말에서도 급할급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빠를 쾌자입니다. 빠를 쾌자도 빠르다는 뜻이고 시원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빠를 쾌자는 마음심변에 터놓을 쾌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마음심자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터놓을 쾌자는 터놓다라는 것으로서 가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를 쾌자는 마음이 터지면 빠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터져서 홀가분해지면 행동이 빠르다라는 그런 뜻이죠. 마음이 답답했었는데 그 마음이 무슨 이유로 인해서 터지게 되면 홀가분해지기 때문에 행동이 빠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이 화산이 터지는 것처럼 확 터지게 되면 홀가분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홀가분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큰 기지개를 켜게 된다면 마음이 한층 부드럽고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터져서 홀가분하면 행동이 빠르다는 게 빠를 쾌자의 표현인 것입니다. 쾌도난마라는 말이 있죠. 쾌도난마는 헝클어진 삶을 잘 두는 칼로 자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솜씨있고 바르게 처리하는 것을 쾌도난마라고 합니다. 또 쾌락이라고 할 때나 유쾌하다고 할 때 빠를 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격할격자입니다. 격할격자는 격하다는 뜻이 있고 빠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격할격자는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물수변과 노래하다는 의미로서 노래할 격자가 결합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격할격자는 흐르는 물에서 노래하는 모양이 격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노랫소리가 들릴 정도의 흐르는 물살은 빠르다라는 것이죠. 물살이 졸졸졸 흐를 때는 소리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급한 물살, 빠르게 흐르는 물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다. 마치 노랫소리가 나듯이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렇게 무슨 소리를 노랫소리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 노랫소리가 들리는 물결이 빠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부수로 사용되고 있는 노래할 교자는 노래하다는 뜻도 있고 두드리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일정한 소리가 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이런 노래할 교자는 말할 백자와 모방자와 따라갈 치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래할 교자는 말하는 방향을 따라하는 모양이 노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어떤 곡조를 붙이게 되면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노래할 교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하는 의도를 제대로 따라하는 감정 표현이 노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노래의 한 모습인 가요나 클래식 같은 그런 노래가 아니고 시조나 판소리 같은 하게 맞춰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물수변과 노래한다는 의미의 노래할 교자로 결합된 격할 격자는 이렇게 세차게 흐르는 물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차게 흐르는 물에는 물살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 소리를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에서 노래하는 모양이 격하다는 것으로서 그 격한 것은 빠르고 사납게 흐르는 물살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노랫소리가 들릴 정도의 흐르는 물살은 격하기도 하지만 빠르기도 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감격이라는 말이 있죠. 감격은 깊이 느끼거나 강한 인상을 받아 뭉클한 감정이 솟구쳐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경랑이 있죠. 세차게 흐르는 물결을 경랑이라 합니다. 또 경로라는 말도 있죠. 그럴 때 격할 격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달릴 분자입니다. 달릴 분자는 달리다는 뜻도 있고 빠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달릴 분자는 큰 대자와 열십자와 받들 공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대자는 크다라는 것으로 큰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십자는 숫자 열을 의미하고 붓으로 사용될 때는 완벽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받들 공자는 받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달릴 분자는 큰 사람을 완벽하게 받들려면 빨라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윗사람을 모시려면 눈치가 빨라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기서 큰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윗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 윗사람을 잘 모시려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눈치가 빨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뭘 원하는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빨리 눈치채서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잘 모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눈치가 젬병이면 윗사람을 잘 모시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림처럼 윗사람을 모시고 가마를 들고 가더라도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주변에 어떤 상황이 있는가, 또 빨리 가야 되는가, 좀 천천히 가야 되는가 등등을 잘 살펴가면서 윗사람을 모셔야 제대로 모신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릴 분자는 큰 사람을 완벽하게 받들려면 빨라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윗사람을 잘 모시려면 눈치가 빨라야 된다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동서분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서분주는 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뛴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방으로 이리저리 바삐 돌아다니는 것을 동서분주라고 합니다. 또 광분한다고 하죠. 또한 분바가 나올 때도 달릴 분자가 사용됩니다. 빠르다라는 말은 어떤 동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은 것을 말하죠. 이를 한자에서는 세분화하여 각 상황마다의 빠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빠를 속자는 강제로 일을 시키면 성과가 빠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급할 급자도 빠르다는 뜻이 있는데 급할 급자는 짐승이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어떤 큰 짐승이 쫓아올 때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급한 것이죠. 빨리 피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빨리 피해야겠다. 급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빠를 쾌자도 있습니다. 빠를 쾌자는 마음이 홀가분해지면 그 과정이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격할 격자가 있습니다. 격할 격자도 빠르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는 흐르는 물에서 노랫소리가 나듯 어떤 소리가 난다는 것은 그 물살이 격한 것이고 빨리 흐르는 물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달릴 분자도 있죠. 달릴 분자는 윗사람을 잘 모시려면 눈치가 빨라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빠르다라는 것이 눈치가 빠른 것도 있고 일을 강제로 시켜 단기간에 성과를 빨리 내는 것도 있고 짐승이 쫓아오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것을 표현하는 것도 있고 마음이 홀가분해지면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진행 과정이 빠르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에서 어떤 소리가 날 정도라면 그 물이 격하게 흐르는 것이고 빠른 물살이다라는 그런 뜻도 있죠. 이 중에서 대비되는 두 한자가 있는데 하나는 빠를 속자입니다. 또 하나는 빠를 쾌자이죠. 빠를 쾌자는 여유로운 상태, 마음이 홀가분해지면 일의 처리가 빠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럴 때는 일이 빠를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지혜까지 동원되는 것이죠. 반면에 빠를 속자는 강제로 일을 시키기 때문에
이럴 때 창의적 선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그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려면 빠를 쾌자가 강조하는 마음의 홀가분하고 창의력이 뛰어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빠르다는 의미를 가진 5개 한자를 세트해서 해석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